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전 사람들만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를 사랑방에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한밭 FM 94.7에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7시에 한밭 FM 93.7 우리가 좀 줄였어요. 그래서 FM 935 이렇게 해서 937 FM 937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더 특별한 분 모셔서 대전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의 최호범, 예, 윤준홍입니다. 김홍준, 네, 이영범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모신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멋지게 소개를 해 올리시겠습니까? 본인 다들 어렵네요. 다들 정말 어려워하셔서 네, 그래요. 어르신이. 이게 활동이 많으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네. 자, 그 많은 거 괜찮아요. 한 3분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1시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는. 네. 그럼 간단하게 그걸 포커스를 줄여서 네네. 생활의 달인으로 좀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생활의 달인 한송철 선생님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짧고 굵게. 좋네요. 네, 한송철 한스브레드 한송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가 마음에 드셨어요? 생활의 달인 한송철. 아니, 소개가 너무 짧아갖고 하지만 제일 딱 뽑았죠. 중요한 거. 네네. 이게 가끔 이게 오류가 뭐냐면 그 너무 잘하니까 어떤 걸 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스 왕자님께서 모르니까 이제 뭐 생활의 달인이 가장 저희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생활의 달인 그러면은 빵이라는 생각 잘 안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또 생활의 달인들은 예? 거기까지는 갔어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함께 알아가도록 하시죠. 이제 주스킹 그 김홍준 대표가 네네. 저만 친한 것 같아요. 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저만 친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안에서 묻어 나오잖아요. 섭섭함이. 네. 이 주스 왕자님 이거 어떻게 이게 시원한 주스를 이렇게 드려서 네네. 이마가 띵해지게 한번 해드려야겠네. 네네. 그 하이볼. 네. 하이볼. 하이볼 좋습니다. 자, 오늘 한스브레드 그 한송철 대표님 그 대전에 꽤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예, 대전 한스브레드는 유성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10년째 되는 네. 제과점입니다. 네. 그 시작하기 전에 한스브레드라 이름을 지었던 그 사연이나 뭐 이런 등등 저희가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셰프로서 직장 생활 마지막 했던 데가 성심당인데 성심당을 네네네. 퇴직하면서 네네네. 어떤 사업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네네. 빵 제과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네.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한스브레드라는 네이밍을 만들 때 네. 조금 뭐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제 성씨를 네네. 한씨를 해갖고 한스브레드 이렇게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네, 좋은 예, 브랜드예요. 예. 다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제가 몰랐던 게 그 성심당에서 몇 년 정도 그러면 근무하신 거예요? 성심당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있었죠. 은행동. 예. 거기에서 이제 빵. 예.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셰프로서 셰프. 아. 마지막에 이제 셰프 했던 데가 네. 이제 전주 월드컵 컨벤션 센터 총주방장하고 네, 전주. 예, 전주 월드컵 오. 컨벤션 센터에서 한 7년 총주방장하고 네네네. 그 터미널 쪽에 션사인 호텔을 네네. 이제 호텔을 오픈하는데 총괄본부장으로 그것 때문에 대전에 다시 올라왔죠. 그럼 그 빵에 빠지신 이유가? 성심당에 있으면서 빵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네. 그 대전 사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 대전은 원래 토박이에요. 제가. 원래 토박인데 예. 전주에 이제 일 때문에 예, 예, 2년 정도만 예, 예. 계셨다가 7년이요. 7년? 예. 와, 전주에 7년 예, 예. 계셨었어요, 예. 셰프로. 예. 와, 그럼 요리 중에서 그 가장 시그니처 요리 잘하시는 게 저 지금 제품도 있는데 네네네. 일단 저희 많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 예, 고기를 좀 잘 다루죠. 좋죠. 네. 야, 저는 이게 요리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미술 잘하는 사람 다 부러워요. 저도 굉장히 부러워요. 와, 요리 잘하시지 않아요? 아니 요리 되게 잘하죠. 저 네. 제가 제일 잘하는 노래는 저기 계란밥. 계란, 와, 예. 그거 훌륭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이. 네, 저기 주스 왕자님은
저는 라면뿐이 못해서 오, 저도 그래요. 저도 예, 라면은 제가 굉장히 잘 끓여요. 영범님은 뭐 특별히 요리? 저도 뭐 볶음밥 종류인데 네네. 이게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손에 네네. 좀 익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야, 다음에 요리 얘기는 뭐 다음에 더. 대전이 또 요리로는 또 되게 알아주는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빵에 빠진 매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빵의 매력은 네. 그 정해진 레시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네네네. 제가 음식을 오래 했지만 네. 음식은 사실은 조금 설탕이 덜 들어가던 소금이 네네. 덜 들어가던 큰 차이가 없는데 네. 빵 같은 경우는 그 레시피대로 안 했을 때 빵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네. 근데 음식은 사실은 좀 예전에 저희 배울 때도 네네. 좀 쉽게 이제 배우고 네. 지금 이제 음식이 이제 더 쉽게 이렇게 대중화가 다가간 게 네네. 백종원 씨가 이제 종이컵에 이제 중량을 네, 대가고 맞아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만 해도 그런 네. 중량화를 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들 똑같이 네네. 손맛이다 네. 음식은. 그래서 네. 대충 있는 재료 섞어갖고 이렇게 네. 시작을 했었는데 네. 성심당에 있으면서 빵에 대한 이 네.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 빵이. 네네. 그 전까지 한 20몇 년을 제가 이 음식 계통에 일을 하면서도 네네. 빵을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빵을 하는 친구들은 이 공책, 레시피 책을 항상 보고 만들기 때문에 네네. 뭐 그 누구나 그거 보고 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은 솔직히 그런 레시피 보고 음식을 네네. 만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성진당에 있으면서 아, 그 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구나. 이게 왜 책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았고 성심당 2층에 이제 테라스 점장으로 제가 있었는데 네네. 있으면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꾸준하게 오는 손님들 네네. 그걸 보면서 아, 이 빵 사업이 더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저희 성심당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을 길들였는데 그 실망을 시킨 적이 없었다. 갔을 때. 성심당 사랑이죠. 맞아요. 그게 저희한테 있었어요. 성심당 아주 충성맨이시. 왜냐면 지역 활동도 그렇고 네네. 처음에 그 네네. 지금 뭐 이명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자기가 그 사업적인 추구했던 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최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네네. 왜냐면 그 빵 남은 거를 네. 그 재활용하지 않고 다 남은 거를 다 기부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심당이 지역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S당으로 하죠. S당. 네네. 지나친 홍보가 나가면 제가 네. 하여튼 그 S당의 복지 중에 하나가 아까 레시피 말씀도 하셨지만 직원들이 빵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직원들이 빵을 개발해서 그 자기들 자체적으로 월 한 번씩인가 이거를 테스트를 한대요. 네,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대요. 그 빵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런 복지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성심당을 오픈하자고 많이 연락이 온대요. 근데 절대 안 한대요. 맛은 대전 와서 보셔라. 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멋지지 않아요? 멋있네요. 예,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뭐 돈을 떠나서 굉장히 그 성심당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은 요런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쪽 학교를 가면서 처음 이제 집을 왔다 가는데 그 친구들이 성심당 빵 좀 사다 달라고 S당 빵 사다 달라고 그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딸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사서 갔는데 또 서울 오는 친구들이 또 그 N분해 가지고 그 빵값 얼마냐고 나눠서 또 딸한테 주고 그러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대전에 어떤 살면서 딸도 타 지역 가니까 그게 그렇게 우린 익숙한데 그렇죠. 예, 가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할 때만 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네네. 그게 굉장히 네. 그 철학이라는 고집을 버리기가 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더 전국적으로 가면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매출도 더 네. 클 수가 있는데 네네. 대전만 고집해서 대전에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게 존경스러워요. 철학이라고 봐요. 네. 한편으로는 그게 철학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할 때도 네네. 대표님이 그 얘기는 했었어요. 네네. 대전에서만 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 딱 이제 고집
그거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네.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 맛집이 숨어 있는 맛집들 중에 인플루언서 오는 거를 반대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시냐? 오시면 더 좋지 않냐? 근데 자기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그래도 더 많이 오면 싫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되고 또 분점을 왜 안 내시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되게 많이 온대요. 이 분점 내서 이렇게 하자. 근데 그런 것도 싫대요. 근데 그분들 마음이 한편으로 어떻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딱 거기에서 충분히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저는 성심당의 마인드도 약간 그런 어떤 장인 정신도 좀 느껴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도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부산의 사무어묵도 실제 그래요. 사무어묵도 웬만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역에다가 좀 내긴 했는데 그 이상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지역에 필요한 마인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구상하시는 사업도 지금 계속 있으시잖아요. 예. 네네. 지금 새로운 거 좀 런칭을 하려고 네네.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아까 김홍준 대표가 소개를 했듯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면서 네네. 108겹 크로아상 식빵이 유명해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금 이제 달인 나온 지가 벌써 한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조금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크떡이라고 네. 이제 크로아상, 네네. 그 와플, 네. 호떡 네네. 줄임말로 이제 크떡이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런칭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다 만드셨잖아요. 예, 지금 완성 단계고요. 아마 곧 맛이 출시를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네. 출시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서울 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4월 말이요. 예. 그럼 저희 그때 꼭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생활의 달인 여러분들 그 5년 전에 한송철 대표님이 크로아상 108겹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게 된 게 크로아상 108겹이에요. 108겹을 만들 수 있는 이 어떤 이거 특허도 다 받으신 거. 그래서 상표 등록 다 돼 있죠. 상표 등록 다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생활의 달이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 보이셨어요. 실제 뵙고 나서 그 주변의 생활의 달에서 봤는데 한참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지금 많이 늙었죠. 오늘 5년 동안 고생하셨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픈 거 아니세요? 이게 그렇더라고. 이제 사업이 네네. 또 잘 되다 보니까 네네. 여기저기 이렇게 주위에서 네. 이렇게 뭐 옆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네. 잘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붙어 있고 그 빵은 말만 해도 우리가 그 특유의 그 향이 느껴지는 그리고 가끔 빵에 대한 추억 뭐 설화 그리고 가족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빵은 하나의 문화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빵을 쌀로 만드는 또 쌀을 이용해서 특히 성심당도 쌀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전은 왜 빵이 솔직히 성심당이 아니었으면은 좀 더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대전은 빵이 이렇게 더 소중하고 더 추억에 서려 있고 왜 대전은 그런가? 자,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저희 빵에 관련돼서 빵 축제 이야기까지 쭉 구수한 빵 이야기 이제 대전의 빵 이야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송철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첫 번째 노래 역시 노라조의 빵. 빵 갑니다. 빵빵합니다. 네, 노라조의 빵 노래 갑니다. 잠시 후에 또 빵 이야기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빵이다!
빵빵 빵 먹고 빵빵 든든해 빵빵 딸기잼 뭐 샐러드도 발라버려 어울려 빵 먹다 뻑뻑하면 우유를 한잔빵 먹다 너무 달아 커피를 한잔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살살 녹아버린다 붕어는 없습니다 붕어빵 소라도 없습니다 소라빵 별사탕 있습니다 콘빵 공기만 있습니다 공갈빵 가루 밀가루 반죽은 치대고 치대며 부풀어 오르고 오랜 시간 손맛은 우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빵 먹고 빵빵 뱃속이 빵빵 빵 먹고 빵빵 든든해 빵빵 딸기잼 뭐 샐러드도 발라버려 어울려 빵 먹다 뻑뻑하면 우유를 한잔빵 먹다 너무 달아 커피를 한잔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살살 녹아버린다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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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빵 빵 먹고 빵빵 뱃속이 빵빵 빵 먹고 빵빵 든든해 빵빵 딸기잼 뭐 샐러드도 발라버려 네, 노라조의 빵. 노라조는 어떤 노래를 해도 잘 어울려. 뭐 신나요. 자, 노라조의 노래 풍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한 번에 딱 그냥 노라조야. 보죠. 네. 옛날로 치면 이제 DJ DOC. DJ 오씨. 예, DJ DOC의 약간 현대 컨셉 부분이 노라조 같다. 자, 대전에 빵 하면은 네 빵빵한 이야기를 함께 하실 우리 한스브레드의 한송철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대전에 빵 축제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빵 축제 가보신 분 지금 그 들으시는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은 이 얘기하면은 대전의 빵 축제 올해 엄청 기대할 거예요. 매년 몇 월에 했었죠? 작년에 이제 네네. 2회까지 했고요. 2회. 올해 이제 몇 4월 월이었죠? 달에 몇 월이었죠? 작년에 2회가 5월달 정도 5월 달, 한 걸로 그쵸. 알고 있고요. 네네. 1회가 아마 재작년 11월 재작년에는 좀 11월 추울 때 했어요. 근데 전 그때 추울 때 갔거든요. 추울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뭐 다른 행사랑 좀 연기해서 볼거리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빵 축제 여러분들 가보셨죠? 근데 올해는요 빵 축제 안 한대요. 그래요? 그 지금 처음 들었어요. 당연히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네? 축제 빵 축제 사람 엄청 많았는데요. 거의 1, 2회에서 한 2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맞아요. 20만 명 엄청난 거죠. 저도 그때 그 한청철 대표님을 그땐 잘 몰라서 뵙긴 뵀는데 멀리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지나갔어. 눈 인사만 했는데 뭐 하도 눈 인사 많이 하니까 줄을 제가 그때 40분인가? 와. 서가지고 40분? 네 그때 그 샌드위치랑 몇 개 사가지고 그 옆에서 그 볼거리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빵 축제 좀 저는 어차피 그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올해는 왜 빵 축제를 안 할까요? 그러게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왜 이런 축제를 안 하는지가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어요. 대전의 그 밀가루의 본고장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했던 축제가 뭔지 아세요? 칼국수 축제. 맞아요. 칼국수 맞아요. 나 들어본 것 같아요. 칼국수. 서대전 사거리에서 네. 그 칼국수 축제가 그 지원금이 그게 1억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민 광장에서 무료로 칼국수 맛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다고요? 네,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이 아니고 다 지원으로만 하니까 네. 이제 지원 사업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래요. 네, 빵 축제도 지금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빵 축제가 정말 대전에 그 자리를 잡고 칼국수 축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정말 그거에 대한 정당성, 이게 축제의 정체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빵 축제를 근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근데 없어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요 5회에서 10회까지는 대부분 우리나라 축제가 국가 주도형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축제가요 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축제는요 민간에서 다 발생이 됐어요. 어떤 토마토 데모하다 만들어진 거 아시죠? 아, 네. 토마토 축제. 토마토 축제 그거 그 토마토 축제가 이게 농산물이 너무 풍년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데모하려고 국가에서 우리 낙농업체에서 우유 막 바닥에 뿌리듯이 네, 그쵸. 그거 하다가 그 축제가 그 유리가 그렇대요. 막 집어 던졌는데 애들이 재밌어하는 거야. 재밌네요. 이제 축제로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애들 그 체험처럼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막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토마토 그게 다 그 옛날에는 다 그 정말 그 싱싱한 토마토 다 버리는데 네. 그 체험비를 받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쑥박이 막 활성화가 되고 그쵸. 축제 기간에.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페스티벌 문화 이런 게 국가 주도형으로 많이 돼요. 또 국가의 이런 데서 이제 실적 때문에 이거를 자꾸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역별로 그렇죠. 여기 개족산 그 황토길 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기 린. 린. 그렇죠. 네. 거기서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주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냥 예 관실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관에서 그래가지고 그 축제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 나쁘죠. 황토 때문에 관리하려고 그 몇 억씩 그 계속 하는 거. 맞아요. 그 부분. 황토 계속 막 갈고 맞아요. 막 예. 걷고 막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자꾸 키워줘야 그 맞아요. 개족산 황토길 축제가 그 민간에서 이렇게 유치가 되고 그걸 이제 수익 사업까지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이거를 사회 환원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 그러고 가니까 여기도 힘들고 관에서는 주체 가져가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지치고 이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마케팅도 이제 좀 잘 안 하게 되고 왜냐면 내가 볼 때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봐도 그 황토길 그 뭐야 소주 그 대표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본인이 다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그쵸. 국가에서 박수 쳐주고 그걸 수익 사업할 수 있게 축제 수익 사업화 그러면 대전의 지방 경기 이런 게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빵 축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하세요. 제가 2019년도에 아마 빵 축제에 대해서 최고 거론을 한 게 제가 먼저 네네. 그 아이디어를 냈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준비를 했다가 사실 못했던 부분이 사실 빵 축제예요. 빵빵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네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토마토 축제처럼 이게 지역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저는 어쨌든 엑스당 출신이고 네네. 제가 사업을 한스브레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빵 제과점을 하다 보니까 잘하면 이게 연관돼 갖고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지역 단체장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네네네. 처음에 이걸 좀 잘 활성화시키면 어떤 쌀빵이라든지 이제 쌀 소비도 되고 체험도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이제 찾아주다 보면 대전이 또 더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전에 사실 호텔들이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네, 예전에 맞습니다. 뭐 니베라라든지 지금 유성 호텔도 또 매각됐다는 소리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대전에 솔직히 이 호텔이 남아 있는 호텔이 유명한 호텔이 없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숙박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숙박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찾아줘 갖고 숙박이 활성화가 돼야지. 네. 또 주변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2019년도에 이게 빵빵 페스티벌로 해서 이거 세계적인 축제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네네. 사람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식당도 이용하고 그러면 유성이라는 게 예전에 유성이라고 하면 대전하고 별개였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제가 잘할 때는 근데 지금은 유성도 이제 대전하고 이렇게 합쳐졌는데 유성 쪽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외식 경기가 그런데 그 빵 축제가 그렇게 아이디어만 냈던 게 이게 활성화가 안 하다가
그 김태호 추진위원장님이 이제 네네. 대전 마케팅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빵모아당이라고 그러니까 딱 해갖고 대박을 쳤어요 사실. 네네. 그리고 어쨌든간에 외지에서 대전 시민들이 거의 한 50% 높지 한 60% 왔다고 하면 네네. 외지인들이 거의 한 40%가 와갖고 10만 명이라는 인원이 네네네. 왔다는 거는 대전한 축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그 2회 때는 더 많이 왔고 네. 사실 그게 이번 올해 4월달에 아마 제가 잡혀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축제가 없어진다고 이제 하다 네네. 보니까 올해 잠적적으로 없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전 하면은 옛날에 대전이 최고 볼거리 없는 동네로 한번 SNS에서 순위권에 도시라고.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뭐 영식 축제를 이제 세계 축제로 어떻게 또 끌고 나가실지는 뭐 숙제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는 영식 축제보다는 사실 빵이거든요. 빵은 전국에서도 사실 X당을 아는 쪽에 대전이 왜 빵이 굉장히 유명하냐면 거의 X당 출신들이 제과점을 운영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빵집들의 오너 셰프들이 오너 파티셰들이 거의 다 성심당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에 이제 빵 그 제과점들이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대전이 빵이 맛있어요. 왜냐하면 성심당에서 배워서 네네. 거기에 이제 자기 기술까지 합쳐서 이제 그 오픈을 하다 보니까 네네. 어디 빵집이라도 가면 다 맛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이 빵 하면 X당을 거론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 뭐 저도 뭐 한스브레드 하면 저희 특색 있는 뭐 크루아상도 있듯이 네네. 이런 제품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빵 축제를 통해서 대전에 이제 요런 빵 성심당이 아니더라도 X당이 아니더라도 한스브레드 빵도 먹을만해. 네. 뭐 하레하레 빵도 맛있다. 뭐 슬러블 빵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지 전국에 더 홍보가 되는데 솔직히 대전 하면 빵 하면 사실 X당만 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대전은 X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그만 빵집들도 빵이 맛있더라. 이런 게 네.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할 수 있는데 네. 지역 자체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안 해주잖아요. 네. 어떤 홍보를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축제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 시켜갖고 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없앤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그러니까요. 왜 안 할까요? 나는 궁금해지겠네. 축제를 성공시키기도 어려운데 성공한 축제를 네. 없앤다. 없애면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짜. 성공한 걸? 이게 저도 이게 항상 저는 이제 뭐 그 기획자 문화예술 쪽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속성이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빵 축제 아까 말씀 홍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맞아요. 이게 왜 좋은 게 없어지냐. 이게 그 대전이라는 그 특성도 좀 그래요.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전의 정체성. 모르겠는데요. 네, 투표 결과에 몰라요. 투표를 하면 나오잖아요. 네네. 대전에서 투표 결과가 전국 투표 결과하고 똑같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대전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는 거를 싸우더라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맞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전의 정체성이래요. 근데 대전에 또 지역적 특성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중심적인 네, 보통이 근데 중심. 그 대부분은 내가 틀렸어도 내가 이걸 밀어붙여야 내가 이득이 있게 되는 게 다른 지역들은 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막 싸우다가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일 전화라도 한대요. 야, 내가 생각해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대전의 정체성이래요. 근데 다른 데는 싸우면 안 만나기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우리도 뭐 감정적으로 그런 거 있지만, 근데 대전의 주된 정체성은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쫓아간대요. 근데 이게 축제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볼 때 대전이 볼거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대전이. 네? 없긴 없어요. 근데 다른 도시도 실제 가봐서 맞아요. 살아보잖아요. 그럼 뭐 볼거리가 없어요. 저도 다른 동네를 가서 살아보면은 볼거리가 없어요.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대전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그 한비탑 가봤냐, 여름에 거기 한 번도 안 가보고 거기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아냐. 주변에 얘기를 하면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젖어 있거든. 그냥 뭐 대전 볼거리가 없어. 근데 찾아다 보면 뭐 대로 노을벌도 있고 찾아보면은 개발하거나 그 코스를 만들거나 뭐 맵을 이런 많은 홍보를 잘하면 근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런 부분에 다른 데는 길을 쓰고 어떻게든 그 홍보해가지고 실제 뭐 대구를 가면 여름에 대구 가면 죽어요 더워서. 그렇죠. 예, 거기 가면 뭐 사람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서울도 줄고 있어요. 경기도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경기도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러니까 이 노잼이다보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제 그 도시를 깎아내리고 상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나 이런 부분에 여기서 너무 옆으로 갔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대전의 그 시장님들 색깔 바뀔 때마다 이게 막 바뀌어요. 했다 안 했다. 예, 올해 그 제일 화두였던 게 이제 빵 축제는 이제 제가 뭐 알아서 화두인데 와인 페스티벌을 없앤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왜 없애냐? 대전에 내노라는 축제, 뭐 사이언스 페스티벌, 뿌리문화 축제, 뭐 그리고 뿌리문화가 아니고 효문화 축제죠. 네. 뿌리 효문화 축제. 그리고 이제 뭐 저기 힐링 아트 페스티벌, 그 동구의 벚꽃 축제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4대 축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축제들을 합친 것보다 와인 페스티벌이 외지인이 더 많이 와요. 우리는 축제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지인이 40%가 넘는 게 빵 축제다. 그럼 성공하는 거고. 성공한 거죠. 성공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역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보고 키워야 돼요. 어떤 기준, 영시 축제?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되게 그 사람들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영시 축제에 과연 외지인들이 많이 올까? 이걸 또 K-팝 잔치로 끝내진 않을까? 컨텐츠는 과연 뭘까? 콘텐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컨텐츠가 뭘까? 이 컨텐츠는요,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벽한 뭐 전문가는 종사자죠, 저들 중에. 대전역 광장의 그 지하철 보도를 역 전면 광장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막은 이유 아세요? 네, 그 막은 이유? 뭔가요? 혹시 막 시위 왜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대전역의 영시축제를 아주 옛날에 차 없는 거리 만들고 했었을 때 저 대흥동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외지인들 많이 왔었어요. 왜? 대전역의 가장 큰 장점은 딱 도착해서 계단 내려올 때 시내가 한눈에 뻥 뚫려서 보이는 이게 그 대전의 그 추억이지만 그게 진짜 매력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다가 무대 세워놓고 그 앞쪽을 쫙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야간에 가로등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간에 거기 극장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게 문 닫아둬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야시장으로 꽉 차가지고 그 먹거리에 그 공연 보고 그랬던 게 영시축제의 옛날 효시거든요. 근데 대전역 광장을 그렇게 막아버려놓고 영시축제를 부활하 그때 막은 이유가 다 그 정치적인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대전은 정치 피해를 보는 동네 같아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지금 빵축제 지금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전에 정치하시는 분들 대전 토박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 제가 이걸 뭐 이간질하고 양분법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잘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이제 앞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영시 축제는 언제 해요? 그 8월 11일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시 축제도? 예, 아니 이제 시작을 해. 올해 이제 처음 올해 처음 예,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는데 지금 거의 한 30억 정도. 네, 거기에 이제 쏟아붓는데 콘텐츠가 저는 뭔지가 아직도 궁금해요. 영시면 영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영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시 이제 축제가? 그 밤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게 옛날에 대전 브루스 대전발 0시 50분에서 뭐 세레모니다 뭐다 이제 뭐 비전이든 뭐든 그게 벌써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빵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네. 몰라도 이게 빵 쪽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대전 네네.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사실은 찾을 수 있는 축제란 말이에요. 빵 축제는. 그렇죠. 빵을. 네. 근데 영시 축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시에 시작한다. 그럼 0시 시작은 안 아 말이 영시 축제예요. 아 그게요. 그 거의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전이 그 나이트 무슨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요? 네, 나이트 도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대덕 벚꽃 축제도 거기도 전부 야간 경관 조명으로 지금 하잖아요. 선정이 되면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지원 사업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영시 축제도 그거 일환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기존에 없던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야간 관광형 도시. 그럼 이게 이름이 문제가 영시 축제 해가지고 네네. 저는 이제 애기들하고 가긴 글렀구나. 그렇지.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녁에 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있어요. 그냥 영시 축제는 예. 아예 포기를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축제의 콘텐츠는 일단 다 갖다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장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뭐 100%또 이게 왜냐하면 또 여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할 거예요. 야간이 아마 메인이 될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아마 야간 쪽으로 그래도 갈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뭔가 쇼를 하든 뭐 폭죽을 하든 뭔가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아직 안 나온 이유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영시 축제인데 축제가 백화점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왜? 백화점 진열장 진열해 놨듯이 다른 데서 가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 다 갖다 놓으면 말만 영시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빵 축제라는 거를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영시 축제는 역사가 아니고 노래에서 출발한 거예요. 진짜 그 노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노래 때문에 만들어진 축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역별로. 근데 다만 그 노래 하나 그 대전발 영시 50분 그랬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어렵네요. 자, 우리는 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책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책 속에 있는 과자의 집도 나올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경제 활성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고 이거에 따른 그 파생 효과들을 컨텐츠의 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그 축제들이 자꾸 움직이는 게 축제가 이렇게 하면은 네. 기획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축제는 성공할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성을 봐야 돼요. 첫 회, 2회 때, 3회 때 그래서 최소 10년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빵 축제는요 이미 칼국 축제부터 데이터가 쌓여져 있어요. 그 대전의 역사. 근데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전이 공주에 대해서 나중에 공주가 대전보다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부여랑 역사 때문에 그래요. 거기 역사를 계속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못 가잖아요. 예. 왜? 거기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막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창작극을 만들면 그 역사학자들이 고증에 와서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예, 네.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창작성을 좀 떨어뜨리는 게 있대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대전으로는 다행이에요. 그거 다행이에요. 네. 대전이 그래요. 유서 깊은 그나마. 도시 대전은 공주 부여 이런 데보다 역사가 짧아요. 짧죠. 예, 짧아요. 그 때문에 대전에 애착심을 갖고 있는 저 대전 소통 사랑방은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대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갖자. 저 솔직히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이제 나이가 딱 되니까 난 대전만 바라보고 살겠다. 예, 그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 빵 축제나 이런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화도 내고 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빵 축제를 왜 안 하는지. 그 이제 시험을 네. 어쨌든 간에 1회 대회 할 때는 조금 불안했었겠죠. 네. 빵 축제도. 네. 어쨌든 빵모아당 축제를 할 때는 아마 네. 추진을 하실 때 아마 추진위원장을 했던 네. 그 김태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불안했을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1회
축제가 어쨌든 잘 성공리에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바로 이해 대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해가 더 성공적으로 네. 끝을 맺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는 당연히 한다고 보고 그때 네. 이제 그러니까 추진회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왜 안 될까 지금 뭐 페이스북 네네. 보면 김태우 네네. 회장님 올려놨는데 네. 그 글을 참 몇 번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축제라고 봐요. 네. 대전을 정말로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대전에서 어떤 축제를 만들겠어요. 네. 그거 하나 만들기도 정말 어려운데. 그럼요. 그러면 네. 2회까지 해서 20만 명이 벌써 왔다 갔다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뭐 대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지 않아야 되겠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네. 그 기본적으로 이 소상공인들 제과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 네. 축제장에 나와서 판매도 굉장히 잘 됐어요. 저희 뭐 한스브레드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그러면 그 경제 가치가 얼마나 커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뭐 이틀 하는 것도 이제 날짜를 더 늘려서 하지는 못할 망정 네. 이거를 아예 없애버린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대전의 소소한 이야기 사랑방에서 나눈 이야기 오늘은 좀 격정적인 이야기로 아, 이런 빵축제. 격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가 않습니다. 네, 와일드. 아니 예. 빵축제 안 가봤죠, 영범 씨? 아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잠깐만, 있는- 영범 씨가 모르고 안 가서 없어진 거 아니야? 저 때문에요? 뭐 이렇게 오는 건가요 이게? 아니다. 음모론을 또 제기하십니까? 어. 아, 저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이게 그 축제 얘기해서 또 네, 이렇게 네. 뭐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특색 있는 축제보다 네. 이 지역에서 잘 되니까 따와서 하는 축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 좀 그런 거는 좀 네.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잘 되니까 여기서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 물론 관주도형 페스티벌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런 빵 관련 이런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빵 축제가 왜 없어졌는지 이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로? 알게 되시면 뭐 댓글로 남기시기 좀 아니, 어렵다 그러면 제보를 저한테 아니 뭐 정답 보내주면 뭐 경품이라도 있으시다면 아 정답 보내주시면 주스 왕자님이 경품으로 떡볶이도 해요. 그래서 아, 그렇죠. 떡볶이 좋네. 네. 이 한스브레드 대표님께서 끄덕끄덕 이거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식어도 맛있잖아요, 호떡은. 예,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한스브레드 이제 대표님의 이제 동네 이야기는 우리가 막 한 거 더 듣고 한스브레드 형님의 대전의 어떤 즐거운 삶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듣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잠깐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진 노래는 역시 그 한스브레드 한성철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구? 김정은 왜? 기부천사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또. 아, 일단 잘생기고 키도 또. 크고 또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할 얘기는 많죠. 네네. 아, 네. 형님 그 브랜드 홍보를 또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자, 김장훈 씨의 Ice on Fire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온지 작년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Ice on fire, fire, ice on fire, fire. 너는 정신없이 어딘가를 가네. 나는 뒤처져서 너를 따라가네. 난 네가 좋은데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맘을 몰라. 날 너무 몰라. 모든 얘기를 내게 다 할 수는 없어. 내겐 그게 너무 꾸질꾸질해 보여. 하지만 진정 너 내 손을 들어본 적 있니? 한 번쯤 멈춰서 날 들어봐. 내가 걷는 길이 너무 뜨거워 보여. 너는 내 곁으로 오려 하지 않아. 하지만 용기 내서 조금만 다가와봐. 뜨겁지 않아. 그렇게 보일 뿐. 매일 미끄러운 걸음 위를 걸어.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야. 너가 믿어주면
꺼지지 않아 Ice on fire Ice on fire Ice on fire 네, 자, 빵축제가 왜 없어졌는지 좀 전에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김장훈 씨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신청하신 노래 중에 그 한 소절 부르기가 있습니다. 게스트 한 소절 부르기. 자, 김장훈 씨 노래 중에 또 다른 가수도 김장훈 노래 중에서 그 부르시는 노래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절 한 소절 정도 탁 멋지게 목소리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저 패널들이 이렇게 호응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 멋있어요. 아니 기대하고 엄청 있어가지고 멋있어요. 네.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아, 영광님 뭐 하란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오늘 되게 생소한 내용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뭐 어떻게 중간에 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빵축제를 갔었어야죠, 영범 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빵주실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안 가서 그러네. 빵축제를 갔어야죠. 죄송해요. 저기 오늘이라도 네. 빵이라도 사러 가겠습니다. 네네 아니요 오늘은 빵은 거기서 그 카페에 있는 그 마카롱 맛있던데요. 네. 오세요. 드릴게요. 오세요. 빵빵거리니까 빵 네, 먹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 저 솔직히 너무 배고파서 오늘 조금 기대를 했던 게 네. 그 빵 이렇게 또 네네. 하시지만은 또 네네. 셰프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식 얘기를 진짜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딱 올라오는데 1층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아, 그죠. 여기 1층이 네. 고깃집 몇 군데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야 오늘 진짜 얘기하면 막 침 고이겠다 이랬는데 또 오자마자 축제 얘기하시면서 아, 또 그러면은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요 먹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배고프시구나. 아니 배고픔을 네. 좀 이렇게 해보려고 올라왔는데 네네. 두 분 대화가 너무 배부른 대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포만감이 장난 아닙니다. 네, 오늘 중으로 한 수절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수절 대표님 지금 노래 고르고 계셔. 한 소절이라고 하면 그냥 딱 한마디. 아, 그럼요, 네, 한 마디. 그 김장훈 형님 그 네네. 노래 중에 네, 나와 같다 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제목이죠. 자, 제가 큐 드릴게요. 이게 반주도 없고 참 어려운 방송이네요 이게. 끝났습니다. 자, 레디, 큐.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이야. 윤종신인 줄 알았어요. 네, 어우, 대박입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네. 어려운 방송이었네요 이게. 아닙니다. 한밭 FM 937 최초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길게 아 길게. 네, 이렇게 길게 부르. 길게는 네. 최초. 아니요, 실제로는 두 번째예요. 아 그렇죠. 아, 그거 체크하려고 나 쳐다보시고요. 아, 자, 그러면은 사시는 동네는 어디세요? 지금 유성이에요. 유성. 예. 유성이 다 저긴 아니죠. 유성 어디? 유성 상대동. 상대동. 예, 지금. 상대동의 그 자랑 좀 해주세요. 상대동? 네네네. 상대동은 어쨌든 도안 신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아, 도안신도. 예, 예. 그리고 주변에 일단 네네. 네. 살기가 좋아요. 아, 일단 네네. 그 고등학교도 네. 많이 있고요. 네네. 그 유성고등학교, 네네. 예술고등학교, 네. 그 생명고등학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성중학교, 네. 상대초등학교 이런 식의 이제 다 학군이 가까워요? 예, 다 가까워요. 오. 저희 그 한스브레드를 중점으로 다 가까워요. 아, 한스브레드가 중점이었군요. 그렇죠. 중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예, 대덕구 대화리죠. 이제 제가 네네. 했을 때만 해도 대화리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대화동인데 네네. 대화동 토백이에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신 예,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오,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저 네네. 용정중학교라고 이제 네네. 처음 남녀공학 아. 이래입니다. 이래.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네네. 동구에 이제 지금 마이스터고 네네. 그쪽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네네. 다음에 이제 지방에 네네. 이제 취직해서 이제 네네. 하다가 네. 이제 대학교를 또 졸업을 했고 네. 그렇게. 야, 그럼 주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용문동에 이제 대흥동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 왔는데 다 논밭이었어요. 둔산동이 맞아요, 맞아요. 특히 예. 그때 그쵸, 다 맞아요, 맞아요. 다 논밭이었잖아요, 예, 예. 우리.
93년도 엑스포 때문에 맞아요. 분산동이 막 한 칸씩 아파트가 네, 저 대덕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 봤었어요. 엑스포 얘기하시니까 또 엑스포도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네. 93 엑스포였잖아요. 네, 네, 네. 93 엑스포 그런 축제를 네. 굉장히 큰 축제였잖아요. 그것도 네. 93 엑스포라는 거를 네. 대전에서 유치해 놓고 네. 그 지금 그 시설을 네, 네. 유지를 못하고 지금 네. 없어졌다는 게 네. 그게 참 가슴 아파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참 그 어떤 엑스포라는 축제도 네. 어쨌든 대전에서 유치를 한 다음에 네. 시설을 낙후가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네. 놀이동원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맞아요. 대전에서 지금 놀이동 공상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저쪽 가야 되나? 네네네. 오월드 가야 되죠. 네, 오월드는 참- 관공서라 제가 마음껏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오월드는 그래도 저 산수 쪽에 있다고 하면 어쨌든 네네. 간에 도심 쪽에 있었던 엑스포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대전 시민들이 참 어울리기가 좋았던 건데 맞아요. 그런 게 참 유지가 못하고 그 시설물이 다 없어지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들어와 있는 예,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대전 예. 또 얘기하면 예전에 예. 2012년도 세계조리사 대회 네, 이게 왁스. 이게 왁스 대회라는 이것도 원래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맞아요. 요리사들 네, 저희 네, 같이 네, 네, 셰프를 네. 꿈꾸는 네, 네. 사람들은 아마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왁스 대회를 아마 하지를 못할 거예요. 예산이 아마 그때 50억 정도. 100억 정도 예, 총 예산을 예산은 해서 100억 그때 이제 정도였죠. 예. 그 시장님이 이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예, 예, 그 예. 왁스 대회를 했는데 네. 굉장히 사실 셰프들을 꿈꾸는 사람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그 큰 대회를 대전에서 유치가 된 거잖아요. 그 지속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올림픽을 뭐 지속성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거를 해놓고 그 축제를 연관되게 갖고 사업이 안 나갔다는 게 왜냐하면 대전이 그 외식조리학과들은 이런 네네. 조리사 이제 셰프나 파티셰를 이렇게 배출을 하는 학교들이 유명한 학교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그 대전에 그 우송대, 우송대학교, 대덕대, 예, 아까 네네. 했던 생명고 네, 같은 경우는 생명고. 고등학교 예, 예, 쪽에서는 그렇죠.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게. 생명고는 거의 취업 그렇죠. 외식조리학과나 그래요? 예, 제과제빵. 외식계에서. 예. 예. 그런 학교들이 대전에 벌써 갖고 있다는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친구들이. 그렇죠. 네. 자, 그건 아까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계속 그런 이제 근데 대전 사랑의 그 그럼요. 사랑이 네. 많이 느껴지네요. 네. 열정이 넘치시네. 형님이 죄송합니다. 한승철 대표님의 그 마음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 대전에서 이게 필요해.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쫓아간다. 근데 진짜 그게 옳은지 이제 확인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합리적인 대전 시민 그렇죠. 여러분. 아 이거 뭐 이게 왜 저 뭐 정치 꿈 이런 거 없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셰프니까 맛집을 우리보다 더 민감하실 것 같아요. 대전에 그래도 숨겨진 맛집 우리가 잘 모를 만한 맛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전은 뭐 네. 지금 어쨌든 음식 쪽에서 네네. 좀 유명한 게 하나가 탄생이 됐죠. 어떤 이게 소머리국밥. 아 그죠. 선화동 소머리국밥. 맞아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사실. 거예요. 예, 전국 브랜드를 전국 브랜드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네. 양지머리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가게 하시던 분이 양지동 거기서 전국으로 그 밀키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잘 저기 진짜 그 대단한 부모님이 거예요. 그렇게 해온 거를 이렇게 커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국밥도 있지만 네네. 거기서 이제 최고 큰 거 대전 네네. 시민이라면 다 네네. 알고 있고 지금 네네.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네. 매운실비김치라고. 네네. 그런 게 하나 탄생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데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도와줘야 돼요. 사실. 그럼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원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백년 예. 기업이 될 수 있게끔 방해만 안 하면 된다고. 그렇죠. 저기 그렇죠. 저기 뭐지 그 그 개족산 그 네. 맨발 축제처럼 방해만 안 하면 된다고요. 아니 그게 저도 예전에 이제 생활의 달인 나오고 네네. 네. 그 진짜 도로가 맺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이 찾아줘 갖고 저희가 빵집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네네.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는 네. 옆에서 이제 네. 고발하는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배 네네. 아파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뭐 주차 단속이나 이런 게 고발을 하겠죠. 네. 그런데 군산에 혹시 이성당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 빵집이 이성당인데 네네. 그쪽 지자체에서 주차 관리를 해줘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죠. 그런 도움은 괜찮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방해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게 물론 지자체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단속을 네. 하겠지만 네네. 이거를 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네. 고발도 고발이지만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네네. 있도록 그 줄 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소머리국밥 지금 이제 네네. 줄 서서 먹는데 그걸 주차 단속하면은 그 네.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전국에서 오겠냐고요. 주차 단속 당하면서 그러면 그 줄 서다가도 사실은 그 옆집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이게 막 물론 맛집이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대전에만 있는 어떤 그렇죠, 특별한 소머리 국밥 집이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역사가 있는 것과 그 역사가 짧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이 자리가 좀 좁으니까 방송 후에 이제 이야기 이어가는 걸로 하고 대전에 있는 많은 맛집 중에 이제 싸움이 잘 많은 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대전에 3대 순대집이 보은순대, 오문창, 농민순대라고들 많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다 드셔보셨어요? 네, 다 먹어봤어요. 이 중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순대. 농민순대. 그래요? 아 영범님은 저도 농민. 농민 여기 저는 농민하고 오문창만 먹어봤는데 네, 보은순대를 아직 안 드셔보셨죠? 보은순. 네. 근데 저는 오문창 괜찮았던 것 오문창 같아요. 여기는 저도 오문창. 오문창 아 그렇구나 좀 보은 보은도 맛있어요. 가까워가지고 많이 가요. 대전에 저도. 3대 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또 대전에 또 재미있는 그것도 사람들끼리 재밌을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 오면은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그럼 설명을 내가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른 순대를 꼭 먹어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세 번째가 어디지? 이제 내가 알려주거든. 저는 솔직히 제일 맛있는 데는 네네. 예전 그 네네. 농민 맞은편에 있던 아, 네네. 천복 말씀하시는 거? 천복 말고요. 천복도 그 천복도 괜찮았어. 천복이 아마 원조였을 거예요. 네, 아 그랬나요? 그럴 거예요. 네네네네. 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수근 대표님 이렇게 오셔서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끝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카메라 한번 보고 이제 재밌네요. 이게 뭐 대전 소통방에서 저도 네네. 이제 카톡으로만 이렇게 보고만 했었는데 네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생방인 줄 알고 굉장히 떨었는데 네네. 녹화 방송이라고 보니까 네. 조금 한시름 났고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셰프 출신이잖아요. 셰프고 네네. 지금 뭐 제과 접업을 하고 있지만 네네. 네. 아까 이제 빵보다도 사실은 유명한 게 있어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전에 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네.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예전에 칼국수가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네네네네. 음식으로만 네네. 자리를 잡고 네네. 있는데 네네. 사실은 도토리묵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대전이 네. 대전 네. 하면은 사실 도토리묵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 굉장히 그럼요. 유명하니까 할매. 네. 항상 이렇게 대전에 찾으시는 분들이 네. 많은 맛집들 많이 잘 챙겨갖고 네.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사랑방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좀 격정적인 분도 있고 재밌었네요. 자, 지금까지 진행의 최여봉, 윤진홍. 김홍준. 네 이영범이었습니다. 끝곡도 역시 김장훈의 난 남자다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길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넌 모르겠지만 사랑했다. 비정한 척했던 거 사과한다.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면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흔들리는 날 잡던 두 손 이제 독한 소주잔만이 날 위로해. 두 눈 꼭 감고 입 맞추던 내 입술에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본다.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제
조금씩 예쁜 옷 볼 때마다 가난한 우리 지난 날 떠올라 아무것도 못해준 너의 생일 올 때면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내 곁에 없구나.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배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